이번 아이폰 16 프로 발열 제어가 정말 미쳤는데요? 오늘은 아이폰 16 프로 리뷰입니다. 사실 전체적인 특성에 대해 먼저 리뷰를 진행할까 하다가 제가 16 프로가 출시되면 가장 먼저 확인해보고 싶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발열입니다. 전작인 15 프로를 1년간 사용하면서 정말 만족스러운 부분이 많았지만 치명적인 단점이 바로 발열이었죠. 게임을 한다든지 일상생활에서 조금 사용하다 보면 발열이 미친 듯이 올라와 너무나도 불편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16 프로가 출시되면 발열부터 반드시 확인하고 싶었죠. 이번 영상에서는 발열에 대한 부분을 상세하게 분석하여 설명드릴 테니 끝까지 영상 시청하셔서 아이폰 구매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과연 아이폰 16 프로 발열 개선이 되었을까요? 테스트는 문제의 아이폰 15 프로와 아이폰 16 일반 모델, 그리고 기대가 되는 아이폰 16 프로 세대를 비교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게임 플레이 시 발열이 얼마나 발생하는지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게임은 원신을 기준으로 하였고 그래픽 렌더링은 매우 높음, 프레임 레이트는 60으로 동일하게 설정하였으며 모두 최대 밝기로 테스트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테스트를 진행하는 제 방에는 에어컨이 없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분이 지난 후에 폰의 온도를 측정해보니 아이폰 15 프로는 46.4도, 16 일반은 40.5도, 16 프로는 37.9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게임을 시작한 지 단 5분 만에 15 프로는 46도가 넘어가는 것을 볼 수 있죠. 실제 손으로 만졌을 때 46도의 온도는 체감상 꽤나 뜨거운 느낌이었습니다. 무엇보다 15 프로와 이번에 출시된 16 프로의 온도 차이를 확인해 보면 무려 5분 만에 8.5도 차이가 발생합니다. 16 프로의 발열이 현저히 낮은 것을 알 수 있죠. 그 사이에 16 일반 모델이 전작의 프로 모델 대비 선방을 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열화상 카메라로 아이폰을 분석해보면 16 프로의 경우 폰의 발열점이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15 프로는 카메라 우측 부분에 가장 높은 온도를 보이고 있는 반면 16 프로의 경우 15 프로보다 밑부분에서 발열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아무래도 애플에서 이번에 발열의 개선을 위해 냉각 시스템을 변경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10분 후 온도를 측정해보니 아이폰 15 프로는 48.5도, 16 일반은 41.2도, 16 프로는 38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5분에서 10분 사이의 온도 변화를 분석해보면 15 프로와 16 일반은 1도에서 2도 정도 상승한 것을 볼 수 있으며 16 프로는 온도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8대 온도는 체감상 살짝 따뜻하기만 하고 뜨겁다는 느낌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 데이터를 보고 16 프로는 실사용 시 정말 만족감이 높겠구나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게임 플레이 시 쾌적한 환경의 조건은 초반의 발열 억제와 지속성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게임을 실행한 지 20분이 지난 후 온도 측정 결과는 15 프로가 50.8도, 16 일반이 45.8도, 16 프로가 40.8도로 측정되었습니다. 15 프로는 벌써 50도가 넘어 버렸습니다. 50도면 손으로 만졌을 때 정말 불쾌한 체감이 드는 온도였습니다. 게임을 중단하고 폰을 냉동실에 처박아두고 싶은 충동이 드는 반면 16 프로의 경우 무려 10도나 낮은 40.8도를 기록하고 있죠. 20분이 지난 시점까지 발열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관리해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40도의 온도는 큰 불편함 없이 쾌적하게 게임을 즐기기 괜찮은 조건이었죠. 15 프로가 단 5분 만에 46도까지 올랐다면 16 프로는 20분이 지난 지금에도 여전히 40도의 온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폰 16 일반, 16 일반 역시 온도가 좀 상승하긴 하였지만 45.8도로 15 프로와 16 프로 사이에 중간값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16 일반의 경우에도 15 프로 대비 훨씬 더 좋은 발열 제어를 보여주고 있죠. 마지막으로 30분이 경과한 후 온도를 측정해 보았습니다. 15 프로 50도, 16 일반 48.3도, 16 프로 42.1도입니다. 15 프로의 경우 계속해서 50도를 웃도는 온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상 5분이 지났을 때 46도를 이미 넘겼기 때문에 15 프로는 게임을 시작하자마자 발열이 치솟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16 일반 모델은 40도, 41도, 45도, 48도의 변화로 시간이 지날수록 서서히 발열이 올라온다고 보여집니다. 즉 15 프로보다 16 일반 모델의 게임 환경이 발열 부분에서는 훨씬 유리한 수치였죠. 그리고 대망의 16 프로 30분이 지났지만 여전히 42도의 훌륭한 온도 제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고사양의 원신을 30분 동안 지속적으로 플레이하면서 발열이 효율적으로 제어된다는 느낌이 굉장히 놀라웠죠. 물론 수치적인 부분에서도 온도 관리가 확실히 효율적이었지만 실제 손으로 느끼는 체감상의 개선이 상당한 수준이었습니다. 이 정도 수준이면 놀라운데요? 이번에는 넷플릭스로 영화 한 편 시청한 후에 발열에 대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1시간 49분짜리 영화입니다. 영화가 종료되고 온도를 측정해보니 15%는 35.4도, 16은 34.2도, 16% 역시 34.2도로 1도 차이가 발생하긴 하지만 15%보다 16 시리즈의 발열 제어 효과가 우수하였습니다. 거의 2시간 동안 영상을 시청한 것 치고는 온도 차가 큰 것은 아니었지만 말이죠. 아무래도 영상의 경우 고사양이 필요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새 기기 모두 발열의 관리가 수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유튜브 시청 시의 발열에 대해서도 확인해 보았습니다. 15%부터 살펴보면 5분 후에 31.4도, 10분 후에 31.5도, 32.6도, 33.1도로 큰 상승폭을 보이지는 않습니다. 16 일반 역시 15%보다 훨씬 더 안정적인 발열 제어를 보여주네요. 16% 역시 5분 이후에 온도 상승이 거의 없다시피 하였습니다. 작은 차이지만 가장 안정적인 것은 16%, 16, 15% 순이었죠. 유튜브 역시 고사양이 필요한 앱이 아니기 때문에 발열에 대해서는 조금 자유로운 편이었습니다. 위에 세 가지 조건으로 테스트한 결과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게임 시 발열에 대한 개선, 정말 어마어마하게 개선되었습니다. 15%와 16%의 발열은 하늘과 땅 수준의 차이였죠. 이는 고사양의 게임이나 무거운 앱을 실행할 경우 16%의 발열 개선율이 상당히 향상되었다 라고 결론 지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앱, 유튜브나 넷플릭스와 같은 영상 시청에서도 16%가 다소 효율적인 발열 효과를 보여주었죠. 하지만 큰 차이의 폭은 아니었기 때문에 실사용 환경에서 가벼운 앱의 활용은 세기기 모두 준수한 수준이라고 판단됩니다. 결과값을 보니 이번 A18과 A18 프로 칩의 성능 개선이 꽤 이루어졌다고 봐야 할 것 같네요. 자, 답 나왔죠? 본인이 게임을 진짜 열심히 한다. 하루에 플레이 시간도 많고 쾌적한 환경에서 게임을 오랫동안 즐기고 싶다. 16%로 당장 넘어오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나는 게임이나 고사양 앱을 사용하지 않고 영상 시청이 대부분이며 기본적인 앱이나 은행 업무 정도만 필요하다 하시다면 15%의 사용도 큰 발열 없이 사용하기 괜찮은 선택입니다. 판단은 여러분들의 몫이니 제 영상을 참고하여 합리적인 구매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는 아이폰 16 프로의 실사용기와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워치도 언박싱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노치였습니다.